자, 인천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역사 수업 시간 주제는 바로 우리 민족의 선사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PPT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지금 어떤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유물의 이름은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먹도끼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것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인가를 파악한다면 오늘 수업 목표에 달성된 거니까 오늘 이러한 유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 생활 모습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면서 수업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의 핵심 개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뗀석기, 두 번째 간석기,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네 번째 농경과 목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핵심 개념 네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오늘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시작하기 앞서서 자, 저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학년 역사는 1학기 기준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 OX. 그렇죠. 5였죠. 그렇죠. 2학기는 기말고사만 보지만 1학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총 2번 실시된다. OX. 그렇죠. 아니었죠. 자, 한 번만 실시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우리 민족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선사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를 뜻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자, 선사 시대가 무슨 뜻이냐면 선자는 먼저 선자야. 선배할 때 있지? 선배라는 것이 나보다 먼저인 사람을 선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사자는 역사 사자야. 그래서 선사 시대를 정리하면 역사보다 먼저 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록을 해야지 역사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냥 그림이라든지 어떤 유물 유적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야지 우리가 역사학계에서는 역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록을 하려면은 문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야지 역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기록을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겠지. 자, 즉 선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역사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역사라는 것은 기록되어야 돼. 기록이 되려면 문자가 있어야 돼. 정리하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선사시대, 그리고 문자 기록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그 이유를 역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바로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선사시대야. 자, 선사시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용된 도구를 통해서 이 선사시대를 구분 짓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왜냐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고로 선사시대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된 도구를 통해서 시대를 구분 짓는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선사시대를 사용한 도구를 통해 시대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구석기, 두 번째로는 신석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동기, 즉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주된 도구들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사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가 얘들아 옛날 구자야. 한자로.
즉 석기시대 중에서도 옛날 석기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우리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약 70만 년 전, 즉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면 되고, 이 70만 년 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래 전에 시작되었던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자, 적어볼게요.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뗀석기. 자, 뗀석기죠. 자, 뗀석기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돌을 다른 돌에 때려서 떼어낸 거야. 다시 한번, 떼어낸 석기를 뗀석기라고 해. 자, 어떤 돌이 있어. 자, 어떤 돌이 있어. 이 돌을 어디다가 부딪혀서 떼어내. 이 떼어낸 석기를 바로 뗀석기라고 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기억해 두시고요.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주먹도끼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PPT에서 살펴본 그림이지. 자, 그 다음에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땠냐면 채집과 사냥을 했어. 채집이라는 것은 이제 모으는 거지. 이제 뭐 열매라든지 이런 곡식 나달들을 채집. 곡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일 같은 거를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자연물. 자연에 있는 것들을 따서 채집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 동물들을 뗀석기로 때려잡아서 사냥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자, 이렇게 과일을 따고 그 다음에 동물을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동을 했어. 자, 얘들아, 이유를 생각해봐. 과일, 사과나무가 있다 치자. 사과나무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과를 다 채집했어. 그러면 이 사과가 나으려면은 또 오랜 시간이 있어야겠지. 또 한 지역의 동물을 때려잡았어. 근데 거기 있는 동물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다시 동물이 나타나기까지는 오래 걸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때 구석기인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했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야. 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주거라는 것도 마땅하게 딱 이렇게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 자,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 그리고 강가에 막 지은 막집을 지어서 살게 됐습니다. 이동생활로 인해서 그런 거야. 자, 막집의 사진을 보면 지금 요 사진이 현대에 이르러서 이때 당시에 막집을 재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은 거지, 실제로는 아마 굉장히 대충 지었을 거야. 왜냐면 이동생활을 할 뿐이니까. 거기서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만 머물 뿐이니까 이쁘게 지을 필요가 없었겠지. 그래서 막 지었다고 해서 막집. 자,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순배찌르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배찌르개. 마치 옛날에 쓰던 창 끝에 달린 어떤 칼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구석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이제 뗀석기도 점점점 발달해서 길게 동물들을 찌를 수 있는 순배찌르개, 그래서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순배찌르개를 개발할 정도로 구석기가 발전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의 특징은 바로 평등사회. 계급이 없어. 모두가 잘 못살고 모두가 평등한 시대였다. 이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것이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옴에 따라 빙하기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작고 날랜 동물들이 급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큰 무기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어서 작고 날랜 동물들을 찔러서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한 번에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도구는 어떤 도구냐면 적어볼게요. 바로 간석기야. 간석기. 자,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까 뗀 석기는 그냥 돌을 때려서 떼어낸 석기라면 이번에 간 석기는 갈아서 좀 더 날카롭게 만든 석기다 라고 해서 간석기. 그래서 이 간석기가 사용된 시기를 신석기, 구석기보다 좀 더 새로운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갈돌과 갈판, 말 그대로 가는 돌과 갈 때 사용되는 평평한 판, 갈판이 있겠습니다. 자, 또 이때 당시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옷 또는 그물을 제작해. 자, 그래서 뼈바늘은 말 그대로 뼈로 만든 바늘이고요. 이것이 가락바퀴야. 그래서 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생산해서 이 실을 뼈바늘로 통해서 이제 엮어서 옷과 그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때 당시에 점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음식을 보관할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톡이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밑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땅에 박아서 고정해서 사용한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빗살무늬 톡이라는 것도 개발되었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석기 시대의 사회가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점점 발달함에 따라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5번 다섯 번째 빈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바로 이때 당시에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돼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구석기 시대는 얘들아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량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목축을 통해서 겨울이나 이럴 때 쌀이 나지 않을 때, 곡식이 나지 않을 때 이 소들이나 돼지를 잡음으로써 어떤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농경과 목축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로 인해서 정착생활, 즉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정착하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빈칸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나 강가의 움집, 아까 막집은 막지였다면 이제 움집은 좀 더 거기서 발전한 형태로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물론 현대의 그 어떤 복원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막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곡식이 나오고 이제 정착생활을 함에 따라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졌겠지. 왜냐면 농경을 짓기 위해서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쓸려 내려져 가거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신석기인들은 제발 우리 날씨 농사 짓는데 좋게 해주세요를 기원하고 기도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끔씩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알라신 부처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신석기인들도 농경과 목축이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신앙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 부족이야. 우리는 곰 부족이야. 이런 식으로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것이 다 이제 농경과 목축과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중요한 겁니다. 자, 특징은 이때 당시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고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유지되었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서 생산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군가가 재산을 독점하거나 어떤 그런 재물들을 독점하는, 그래서 계급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즉 신석기 시대만큼은 평등한 사회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 자, 오늘 천천히 수업을 진행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습지 아래쪽에 보면은 참고 자료로 움집과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움집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움집. 자, 문제. 움집은 언제 만들어진 유물 유적이죠? 신석기야, 구석기야? 신석기였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땅을 원형이나 네모 형태로 50에서 100cm 정도 깊이를 판 후에 가운데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을 주었어. 자, 막집과 달라. 자, 화덕을 가운데에다 둠으로써 이제 정착 생활을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운 후에 풀로 지붕을 만들었다. 그래서 막집보다 발전된 형태, 즉 정착 생활을 위한 거주 형태가 바로 움집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